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김문수 후보에게 이제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중대한 선택의 순간이 왔는데요. 저는 김용태라고 하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리죠. 35살인가 이렇죠. 비대위원장,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에 임명한 그 순간부터 김문수 후보의 전략은 드러났다라고 봅니다. 마음이 드러난 게 아니고요. 전략이 드러난 겁니다. 전략하고 마음하고 이거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고요. 선거입니다.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런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전부 전략으로 봐야 됩니다. 속마음이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걸 자꾸 오해하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득표를 위한 생각들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보면요. 조선중앙통화가 최근에 같은 시각에 인터넷 판에 그 편집을 해놓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야, 요게 중앙일보인데요. 놀랍게도 중앙일보는 메인에다가 이준석을 꽂아놨습니다. 이준석, 김문수는 확실히 2등, 난 1등 할지 3등 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주는 중앙일보. 이 의도가 뭡니까? 세 사람을 동시에 배치했거든요. 편집에서. 1번은 이준석, 2번은 이재명입니다. TK 출신 이재명, 적진 TK 공약, 박정희 나쁘지만 산업화 공로. 3번이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영남서 종일 이 때리기. 난 검사 사칭 거짓말 안 한다. 저는 중앙일보가 이런 것을 이거 편집할 때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결정한다라고 보거든요. 원래는 김문수가 당연히 여기 이준석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여기 1번이 되고 이준석이는 조그만하게 보일락 말락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중앙일보의 입장은요. 이 이준석을 이렇게 크게 침소봉대해버리면은 김문수 후보에게 불리해지겠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불리해지면 이준석이 되거나 아니면 이재명이 되거나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어쨌거나 중앙일보가 최근에 제가 요 이제 편집 내용을 이제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비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는. 이재명에게는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아요. 적대감이. 뭐 공격을 하긴 하는데 너 죽어봐라. 뭐 끌어내리려고 뭐 완전 악을 쓰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앙일보 같은 이런 유력 언론사들 레거시 미디어가 지금 이상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또 갑니다. 여기 이제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도 요즘은 조금 정신을 차렸어요.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양자 대결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이준석을 지워야 됩니다. 이준석을 빼야 돼요. 3자 대결로 가는 것 자체가 불순한 생각입니다. 그거 자체가 이재명에게는 굉장히 도움되는 이야기예요.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요 3인이 대결하는 식으로 계속 보도를 해버리면은 이는 명백히 김문수 후보에게 해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동아일보가 이 정도만 해줘도 상당히 괜찮은 거죠. 제메이가 남이가 왜 안 해주나. TK도 이재명 신상 한번 써달라. 이재명도 TK 출신이니까 나라는 이 동양 출신을 한번 뽑아달라고 외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남이가 뭐 이걸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역시 여기는 뭐 오리지널 TK죠. 영천입니다. 침 뱉었던 박정희 무덤에 꽃을 바치는 인물. 이재명을 겨냥해서 난 절대로 거짓말 안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슈를 이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 대결로 가야 돼요. 이준석이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불순하다.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김용태, 이준석과 단일화 논의할 것. 윤과의 관계는 15일 밝힐 것. 이제 드디어 뭔가 이렇게 발표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김용태의 입장이 김문수 후보의 입장과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국면에서 김용태를 정말 핵심 보직 중에 하나인 비대위원장에 앉힌 것은 김문수 후보의 어떤 생각이 읽히는 거죠. 첫째, 젊은 층을 공략한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제 정리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정리할지는 좀 지켜보시죠. 무엇을 결정하든 어떻게 결론이 나든 믿고 따라야 됩니다. 지금은 다른 카드가 없어요.
지금 뭐 우리끼리 그냥 옥신각신할 때가 아닙니다. 우파의 가장 큰 약점이 옥신각신 계속 일어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막 바로 비난해 버린다고. 어떤 경우는 막 그냥 욕설을 섞어서 막 이렇게 지지 철회한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게 작전이 없어 그래요, 작전이. 전쟁 중에는 작전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지금 작전은 김문수 후보가 짜는 거지 다른 사람이 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요즘 와서 자주 하는 말 중에 한 개가 축구 경기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후반전이다. 지고 있다. 한 2대 0으로 지고 있다. 시간은 얼마 없다. 3대 2 만들자면 지금 똘똘 뭉쳐야 된다. 그런데 작전을 짜는 것은 경기 뛰는 사람이죠. 그 감독이 있다 그러면 후보 자신이 감독인 겁니다. 그 작전을 지금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하면은 작전의 효과도 없고 그냥 뭐 자포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뭐 그러려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김용태 이 이야기는 조금 중요한 이야기라서 제가 저 기사를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김용태가요, 채널A 뉴스 A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지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저희 당대표 시절 같이 내가 최고위원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후보는요, 이준석을 말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저희 당대표 시절 같이 내가 최고위원을 했다. 윤리위원회 축출 과정에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우고 함께 이준석 후보가 제 진정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비전에 대해 공통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이준석 후보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많은 범위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런 것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어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통큰 연대를 언급했다. 당의 실망에 떠난 분들, 뿌리는 다르지만 가치가 같은 분들, 잘못했어도 잘못을 인정하는 분들과 다 연대해 갈 수 있다. 그래서 15일 비대위원장 인준 절차가 이루어져 끝나고 나면은 지금 이준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언급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역할 분담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다른 판단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 밑에 김문수 침 뱉었던 박정희 무덤에 꽃 바친다. 이재명 견장 난 절대로 거짓말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동아일보는요 분명히 양자 대결로 몰아가고 이준석을 아웃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건 달리 말하면요 김문수 대 이재명 이 구도로 가게 되면 이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읽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완전히 졌다 끝났다 분위기였는데 이제 보니까 해볼만 하네.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하나가 김문수 후보가 10% 가까이 급등했거든요. 이거는 대보수, 범보수가 결집할 수 있다라는 신호탄입니다. 저는 다음 여론조사에서는 40% 넘는다고 봐요. 김문수 후보. 그러면 해볼만 한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가장 큰 언론사인 조선일보입니다. 여기도 양자 대결로 가잖아요. 여기 같은 시각에 조중동이 똑같이 편집을 했던 내용들인데 비슷한 이야기를 갖고요. 양자 구도로 몰아가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그에 비해 삼자 구도, 그 중에서도 이준석을 띄우려고 하는 중앙일보. 이게 완전히 다르죠. 자, 재명이가 남이가 나는 경북의 아들. 이재명 대구 포항 구미 울산 돌며 호소를 하고 있고 문수가 불상타 영남에서 동정론. 영남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가 워낙 이제 수도권에서만 정치를 했기 때문에 영남에 대한 그 뭐랄까 그 동질성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약했죠. 근데 이번에 대선 후보가 되면서 이제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TK 쪽에서 70% 득표를 지금 목표로 하는데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부울경에서도 한 60% 이상, 한 65% 정도 나오면은 그야말로 이제 승리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김문수 대구, 울산, 부산 텃밭 챙기기 영남 전체가 약 1,500만 명이 사는데요. 여기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얻었던 표 정도, 이명박 대통령이 얻었던 표 정도 얻으면 저는 승리한다라고 봅니다.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인기가 좋아요. 해볼만 합니다. 경기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거든요. 경기도가 약 한 1,500만, 영남이 1,500만, 이 합치면 3,000만이야, 인구가. 여기서 일을 내야 됩니다. 물론 충청권이라든가 뭐 서울도 중요하고 뭐 강원도도 중요하고 제주도, 전라도 다 중요하죠.
자, 그렇지만 핵이 되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큰 표밭이 김문수 후보에게는 두 개가 있는 거죠. 영남과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죠. 여기서 김문수 후보가 잘 싸우면 이깁니다.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이런 식입니다. 이제 조만간 어떤 결정이 나옵니다. 어차피 이 선거를 치르자면은 그 결정을 하지 않고서는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준석과의 어떤 그 연대 관련 이야기 이렇게 이준석 본인은 지금 단일 없다고 지금 뭐 계속 떠들고 있어요. 내가 1등을 하겠다라고 자꾸 떠들고 있는데 지지율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준석이도 그 박스권에 갇혀 있죠. 5% 6%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뛰어봐야 벼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김문수 후보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최종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이기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저는 이런 그림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준석, 한동훈, 유승민까지도 어쩌면은 그 옆에 설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같이 한술밥 먹는 그런 식구로 맞이한다 이런 분위기보다는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해 못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걸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지만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로 보면 안 되고요. 선거로 보셔야 돼요. 선거. 달리 말하면 내전이다. 전쟁이다. 전쟁 중에는요. 도움이 된다면 적의 칼도 빌려 쓰고요. 적군 중에서도 투항해 오면은 그래서 우리 쪽에 쓰겠다라고 하면은 우리 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첩질 하는 거 이런 것은 막아야 되겠지만 지금 뭐 선거판에서 간첩질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홍준표를 저쪽에서 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홍준표 본인도 지금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가 홍준표에 대해서 계속 덕담을 던지고 있잖아요. 홍준표가 그쪽으로 가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밀어내기를 갖고는 선거에서 못 이깁니다. 받아들이는 오픈된 마음으로 계속해서 큰 그릇을 갖고 담아야 됩니다. 계속 재료를 계속 이렇게 담아야 됩니다. 이 재료는 맛없어. 이 재료는 상했어. 이 재료는 틀렸어. 다 버려버리면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우리끼리만 딱 모여가지고 지더라도 우리끼리 모이자. 그래서 30% 득표 이걸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러면 근데 해보라만 합니다. 그거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